여러분, 명도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로 제3자화법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감정 개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바로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꿈사에서 경매 기본 핵심을 쉽게 알려드리는 밀쌤입니다. 여러분들, 이 명도, 이 두 글자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도 이 경매를 시작하는 분들이 대부분 입찰과 이 낙찰을 받기도 전에 두려움을 떠오르게 하는 단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부동산 경매에서 명도란 무엇이고 명도를 어떻게 하면 쉽게 잘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수강생분들을 만나면서 자주 듣는 명도 관련 질문이 몇 개 있는데요. 낙찰받고 바로 점유자를 만나러 가도 괜찮을까요? 낙찰받고 바로 만나러 가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다음 질문으로는 물건지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문 따고 들어가서 명도 완료해버리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들. 위험합니다.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명도 관련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서 마지막 하나 더 보고 넘어갈게요. 채무자가 소유한 집이고 서류를 보니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도대체 누구를 명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퀴즈입니다. 채무자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 어느 분을 대상으로 인도명령 신청을 해야 될까요? 자, 정답은 잠시 후에 공개되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명도란 명도 혹은 인도라고 말하며 가령 점유하던 임차인이나 채무자 겸 소유자로부터 이 주택을 넘겨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 점유라는 중요한 워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점유권이라고 혹시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 점유권은 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인정하는 권리인데요.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 후에 여러분들의 소유가 됐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살고 있는 공간에 마음대로 문을 따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주거 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명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있겠는데요. 채무자가 소유한 집이고 서류를 보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럴 경우에 어떤 분을 대상으로 명도를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도명령 신청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채무자 겸 소유자가 거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건지를 탐문했을 때는 사실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뭔가 집만 있는 것 같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무자 겸 소유자가 간접 점유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 겸 소유자에게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결론,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명도를 하면 된다. 아시겠죠? 낙찰 후 명도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낙찰 후에는 여러분들이 잔금을 납부하고 이와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 있죠. 인도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강제 집행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명도가 되는데 모든 사건을 이렇게 강제 집행으로 명도를 하는 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명도 협상을 통해서 명도가 원만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명도 절차 중에서 어느 시점에 명도 협상이 끝나냐가 관건입니다. 상당수의 분들은 강제 집행 전에 명도 협상이 완료가 되고요. 어떤 분들은 이 강제 집행하기 직전, 예를 들어 뭐 계고를 했을 때쯤에 명도 협상이 되기도 합니다. 간혹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어차피 강제 집행을 통해서 명도가 되는 게 이 부동산 경매라는 제도의 특징이기 때문에 칼자루는 낙찰자가 쥐고 있죠. 절대적으로 낙찰자가 유리한 게임입니다. 여기서 잠깐 서두에 나왔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낙찰받고 바로 점유자를 만나러 가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바로 만나러 가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낙찰 후에 웬만하면 바로 협상을 시작해야 이 낙찰자 입장에서는 좀 여유를 가질 수 있거든요. 이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해서 보내면 안 됩니다. 그 시간을 지렛대를 삼아서 명도 협상을 일찍 시작하다 보면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할 수 있어요. 즉, 이사비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준선에서 지불하고 명도 협상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다.
경매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분들은 아무나 다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로 오해를 하시는데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만 인도명령 대상자인데요. 채무자 겸 소유자, 후순위 임차인, 그리고 점유권이 없는 점유자, 또한 배당기일 이후 전액 배당받는 임차인. 참고로 배당기일 이후에는 낙찰자가 월세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명도에서 낙찰자의 서류가 필요해서 명도 협상이 원활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전액 배당받는 임차인,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는 소액 임차인. 참고로 후순위 임차인이 전액 혹은 부분에 대해서 배당을 받을 경우 모두 낙찰자의 서류인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를 여러분들이 이 카드를 삼아서 명도 협상을 하기 때문에 명도가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배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협상을 하실 때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저의 이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사 날짜를 협의해 주세요. 그러면은 협상을 하면은 이사를 나가는 그날에 이 서류를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시면은 명도가 수월합니다. 입찰하기도 전에 이 명도 난이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데요. 먼저 명도 난이도가 가장 낮은 경우입니다. 전액 배당받는 임차인이 있거나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낙찰자의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명도가 쉬운 편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흔한 케이스이기도 하고 이게 상황에 따라 명도 난이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아니면 쉽게 되기도 하는 경우인데요.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공실인 경우, 이런 경우가 케바케죠. 마지막으로 명도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경우는 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이제 웬만하면 저희 수강생분에게 입찰을 하지 않기를 권하긴 해요. 하지만 이 권리 분석을 잘 하신 다음에 겉으로 볼 때는 이 임차인분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나 알고 보니까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거나 상당수를 배당받는다. 이렇게 분석을 해내실 수 있으면 경쟁을 피해서 낙찰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명도 난이도가 또 높은 경우에는 다수의 임차인이 있는 물건입니다. 가령 다가구 물건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명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난이도가 가장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그런 경우 중 하나인데요. 전과자가 살거나 조폭, 그리고 외국인 등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난이도가 올라가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가령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수강생분들은 제가 직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중국인 분이 점유하고 있던 이 인천 물건도 제가 저희 수강생 낙찰 후에 코칭을 도와드린 그 영상이 있어요. 한번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경매 초보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이제 입찰하기도 전부터 명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낙찰받고 딱 물건지 갔더니 막 문신이 온몸을 뒤덮고 있는 이 조폭이 있으면 어떻게 할지 막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펼쳤는데요. 그런 경우는 거의 있지 않고 대부분은 일반적인 사건이더라고요. 물론 저도 한번 명도할 때 전과자가 있어서 조금 애를 먹다가 결국에는 원만하게 명도를 마무리한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명도란 거는 이 명도에 대한 원칙을 잘 알고 본인이 실행을 잘하면은 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명도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웬만하면 제3자 화법으로 접근하시길 바래요. 그래야 이 감정 개입이 줄어들고 차분하게 명도 협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3자 화법, 두 번째는 감정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여유를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유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 명도란 게임에서 끌려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여유를 가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리딩할 수 있어요. 경험과 이 마인드가 부족한 초보자에게는 처음부터 여유가 생기긴 쉽지 않죠. 그래서 더더욱 여유를 갖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머릿속을 세뇌하고 마인드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도 명도가 처음이지만 점유자도 명도를 당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덜 두렵지 않을까요? 명도에서 이 여유가 중요한 이유 실제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경매 강사가 되기 전에 제 지인분 한 분께서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받으셨어요. 실거주 목적으로 낙찰받으셨는데요.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었고 이분도 초보라서 명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 하셔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쁜 시간을 쪼개서 명도를 코칭해 드렸어요. 그래서 초반엔 순조롭게 명도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제 지인분은 마음이 굉장히 조급하셨는지 제가 당부한 내용을 어기고 점유자에게 자주 연락하고 심지어는 거의 매일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 지인분은 실거주할 집을 낙찰 받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사를 가고 싶으셔서 그런 것 같으세요. 하지만 이때부터 점유자에게 협상에서 끌려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사비를 900만 원이나 주면서 협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실내 인테리어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다한 비용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깝더라고요. 여유가 없다 보면 명도라는 협상에서 계속 끌려다니게 되면서 이사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게 되거나 혹은 감정적인 문제로 대립이 되면서 갈 때까지 가는 이 상황이 연출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의 여유를 최대한 갖고 약간 순리대로 간다 이런 생각으로 명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명도 사례가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 경매 기초반을 수강하셨던 엠버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 청라에 입지가 꽤 괜찮은 아파트를 낙찰을 받고 제 강의를 듣기 시작한 수강생분이세요. 이분도 이제 명도 때문에 좀 골치가 아파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이분의 문제는 뭐였냐면 낙찰을 받은 집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거는 확실한데 계속 연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문을 따고 들어갈까도 많이 고민을 하셨대요. 하지만 제가 점유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 이 순리에 따라서 명도라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코칭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잔금을 치르자마자 인도명령 신청을 했고요. 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 전에 계고를 했는데요. 계고를 해보니 짐이 거의 없고 박스 하나 정도만 있었던 거예요. 이 집행관 분들이 강제 집행을 안 하고 명도 완료를 해준 케이스입니다. 엠버님은 이 명도까지 한 두세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물건지나 명도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꽤 있어요. 이 엠버님은 생각보다 빨리 명도가 마무리된 케이스였어요. 여러분들도 이 공실이라고 해서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생각보다 빨리 명도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비를 얼마나 줘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일반적으로 강제 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참고해서 이사비의 기준을 삼는데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강제 집행에 드는 비용은 보수적으로 최소 평당 약 10만 원 이상입니다. 중형 평수라면 250만 원 정도 이상은 들어가겠죠. 물론 물건지 내부에 있는 짐의 양에 따라 이 비용은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낙찰받은 이 물건의 입지 그리고 상품적 가치에 따라 이사비는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가령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받아서 명도하는 거와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받아서 명도하는 비용은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협상 비용을 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유자별로 크게 이 세 가지 유형의 명도 시나리오가 나오는데요. 먼저 채무자 겸 소유자 혹은 후순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만 거주가 가능한데요. 따라서 이 점을 잘 활용해서 협의를 통해 이사 날짜를 조율하고요. 잘 안 될 경우 인도명령과 강제 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협상과 압박이라는 이 두 가지 카드를 조화롭게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순위 임차인이 점유한 경우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배당 기일에 맞춰서 이사를 진행하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인감증명서와 명도확인서를 건네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짐이 모두 다 빠진 것을 확인하시고 서류를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전출한 것까지 확인하고 서류를 주시면 100% 안전하죠. 세 번째로는 공실일 때인데요. 아무도 없다고 강제로 개문해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바로 주거 침입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럴 경우 서류 열람을 통해서 실질적인 점유자의 연락처를 파악해서 연락을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물건지에 방문해서 포스트잇 등을 통해서 붙여놓고 오시고요. 추가로 인근 부동산을 통해서 한번 점유자의 연락처를 파악도 가능하니까 이 점도 한번 노력해 보세요. 만약 점유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가족이나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해서 명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했지만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결국 강제 집행을 통해서 명도를 마무리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명도 관련해서 유용한 꿀팁 두 가지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초보자일수록 비대면 협상이 전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초보자는 대면을 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면 할수록 말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더라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협상을 하시길 저는 권하고요. 또한 이 카톡이나 문자를 이용할 경우에 장점은 내용에 대해서 검수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문자를 통해서 약조를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증거 자료가 남기 때문에 꼭 법적 효력이 있지는 않아도 상대방 입장에서 책임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대면, 특히 문자나 카톡으로 협상을 하시길 저는 추천합니다. 두 번째 꿀팁으로 법적 효력이 보장되는 비대면 합의 작성을 추천하는데요. 모두사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매월 9,900원이지만 첫 달은 무료예요. 원거리에 있는 점유자와 협상할 경우에 이 모두사인을 이용하시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명도란 무엇이고 명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